인간의 의식 구조를 보면 인간은 이렇게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는 그런 장점이랄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잘 기억해서 이렇게 교훈으로 삼게 되면 현재와 미래에 그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인간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반면에 이것은 역작용도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상처로 간직해서 현재와 미래에 과거의 경험이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너무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제가 이제 개인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개인사에서 괴로워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역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일본에 대한 민족적 상처가 있고 또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을 치르고 오랫동안 냉전 체제로 경쟁하며 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감, 어떤 위협 의식 이런 게 우리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변하고 옛날에 적이었지만은 상황이 바뀌면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친구였는데 상황이 바뀌어가 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사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늘 북한을 위협 세력이라고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보수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의 저는 좀 병이다, 트라우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모든 국제관계에서든 북한을 더 이상 위협 세력으로 볼 이유가 하등없는데도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능력, 공력을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에서 생긴 그 가상의 적 북한에 너무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좀 치유해내면 북한은 우리에게 위험하다. 이 관리를 잘 안 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손실을 끼칠 그런 위험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적으로 우리보다 더 우월한 위협 세력이 아니라 세력은 약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는 협력을 하면서 그 위험을 관리해내는 이런 관점에 서야 된다. 굳이 경쟁을 한다면 이제 북한은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쟁의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중의 이런 패권 경쟁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비교해서 보면 사실 세력이 너무 작습니다. 여기서 균형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희망이지 실제로 그런 균형추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과거에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줬지만은 미래의 이 미중 경쟁 사이에서 거기 휘말려 들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를 지켜가면서 좀 균형을 잡으려면 한일이 협력하는 길이 가장 좋다. 한일이 협력하면 그들의 2, 3분의 1이라도 되니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미래로 본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할 첫 번째
국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렇다고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죠. 상처에 연연해서 자꾸 가상에 이렇게 환상의 적을 만들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협력해 나가는 이런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한국 내에서의 이 좀 크게 나눠지는 진보와 보수가 하나는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 하나는 북한에 대한 트라우마를 우리가 치유하면 어쩌면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만 해결되고 하나는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해결해야 되고 또 둘 다 해결한다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의 어떤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가져오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 선다면 오늘 이 두 분의 발표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관점 자체도 가치관적으로 볼 때는 과거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북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더 크게 또 미중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면 일본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가치관에서 봐도 그렇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 새로운 세상은 이 과거에 이런 것마저도 과거 관점에서 보지 말아야 된다. 즉 중국도 미국도 어떤 경쟁적 관점이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제는 온 지구의 문제,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협력해야 할 문제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 서로의 분업은 협력할 때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이 가상현실이 등장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초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긴다 항상 그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거냐 하는 이런 관점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기후위기가 온다면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다 몰락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같이 살아나가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네 분의 말씀은 대중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끼지 모르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결국 어렵게 말씀하는 거고요. 이 관점은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 스스로부터 자꾸 어느 편가르기 또 어느 한쪽에 너무 과거에 자꾸 집착해서 이렇게 과거에 갇혀서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이거 너무 애국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협력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문명의 어떤 중심적 역할, 그게 강대국이 중심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적으로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쪽으로 모델적 측면에서 우리가 작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크기로 보나 옛날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대한민국도 한데 우리가 뭐 때문에 못하겠냐,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문제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하면 저는 원래 큰 나라니까 앞선 나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발전은 곧 세계의 발전, 우리의 희망은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그래서 네 분의 발표를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는 문화면에서만 세계에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런 국가 모델, 민주주의 모델, 이런 협력 모델, 평화 모델 이런 것도 우리가 세계에 어떤 앞서가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와 토론자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재단은 앞으로도 더 지금보다 더 자주 더 유용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